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4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곧 나가야 돼서 현재 3시 25분입니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요약 없이 그냥 본 영상을 조금 짧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간다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신경이 지금 먼저 그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0.64 정도로 약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시장의 지금 악재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 유일한 악재인 듯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그 부분을 거의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제 부분도 나오는 것 같고, 렘데시비르라든가 뭐 이런 치료약들로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망자만 줄일 수 있다면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한 1%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가 지금 5%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그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마구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해 버렸고요. 일본 증시도 보시면 오늘 1.83% 해서 앞쪽에 저항선을 뚫고 위로 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조금 덜 올라간 듯 합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이 한 1% 정도고, 그 다음 거래소 지수가 1.6% 정도로 해외 증시, 중국 증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듯한데,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800억 정도 하고 코스닥 한 600억 정도에서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 대신에 선물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파생 쪽에서 상방을 잡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 악재는 거의 시장에서 반영됐다고 보고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의외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이 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제가 따로 정리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계속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테마별로 좀 강한 애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놨거든요. 몇 종목씩 대장격에 해당하는 종목들 모아놨는데, 지금 보시면 일진다이아하고 상하프론테크, JN케이트, SPL셀, 이게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정세균 총리께서 새만금을 수소 단지로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수소를 새만금에서 전기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만금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새만금 테마들을 다 지워버렸네요. 페이퍼 코리아라든가 모엔텍 같은 이런 새만금에 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들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 조선 관련해서는 조선선제가 역시 물량이 작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올렸고, HSD 엔진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하고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괜찮을 것 같고요. 의외로 지금 삼성엠텍이 꾸준하게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거래량도 없는 종목인데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은 대체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반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대체로 밀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경을 상당히 많이 했죠. 거기서 디지털 뉴딜 관련한 어떤 추경 이런 쪽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알스포트 종목이 비대면 원격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에서 올라가지 않겠나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는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쪽 있죠. 스마트 그리드 쪽에 옴니 시스템,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추경을 해가지고 디지털 전력계로 바꾼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호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르다가 오늘 드디어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옴니 시스템하고 누리텔레콤, 이 종목이 지금 위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엑셈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 그 다음 이츠 환불이라는 종목이 중국 관련한 종목 중에 제가 마지막에 주문 넣어놨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체결 안 됐죠. 마지막에 취소 주문 접수 완료. 추가 주문하려고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튀어오르면서 위에서 끝나버렸네요. 제가 300원에 주문 넣어놨는데 400원에 끝나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대장은 이차 환불로 봅니다. 워낙 유동 물량이 작고 실적이 좋아서 대장으로 보는데 다른 종목들이 못 따라오니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못 따라오니까 대장이 쫙 당겨 올리는데 뒤에서 못 따라오니까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여서 오늘 한 2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추가로 주문 넣어놨었는데 19,300원 주문 넣어놨는데 19,400원이 끝나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종가 거래에서 조금 추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코로나 관련 쪽은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발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알코올 가지고 있었던 거 바로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알스포트 이 종목도 못 올라가길래 정리해버렸고, YBM넷도 아침에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못 올라가길래 바로 일찍 초반에 그냥 대충 한 이 정도에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버렸고, 그리고 시장이 강했던 종목들은 대충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남북 경협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비건 대표가 내일 방한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비건 대표가 방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대하TI 보시면 금요일 날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비건 대표가 방한한다는 뉴스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에 내정되고 이인영 씨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화해 제스처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때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간의 종가에서 대하TI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하TI가 급등하면서 조업이라는 종목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났었거든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하TI를 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대하TI는 놔두고 조비를 잡았었어요. 여기서 18,700원 여기서 조비를 잡고, 그 다음 경농을 또 같이 잡았습니다. 경농 조비는 같이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다를 잡았었는데 시간의 거리에서 조비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10%. 그래서 일단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싶어서 현금을 챙겨 놓자. 왜냐면 경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비를 상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에서 조비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조비는 이제 급등하니까 이거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당겨 올려버려가지고 경농을 가지고 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쯤에서 매수해서 여기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비중을 조금 실었는데 너무 많이 밀려버렸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북한에 비료 지원하게 되면 이제 조비가 가장 강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료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비하고 또 하나 괜찮게 보는 것은 이제 효성 OMB 같은 이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 종목보다는 조비가 액면가 5,000원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동 물량이 워낙 작습니다.
17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를 타고 받게 되면은 급등해 버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조비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저는 일단 조비가 올라가면 경농도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경농도 나름 또 괜찮거든요. 농약 관련한. 그래서 장마철에 대비해서 비료, 농약 다 같이 수혜 종목이다 싶어서 조비를 집중적으로 경농을 집중적으로 매매했는데 상대적으로 조비에 비해서 좀 약하면서 여기서 벌어놨던 수익을 조금 까먹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좀 꽤 수익이 좋았을 건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한 게 그 비건 대표가 낼 방안해 가지고는 북한하고 큰 성과가 없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사 보냈을 때 그 반응이 그렇게 나왔죠.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기에 특사 보내면 만나지도 못하는데 특사를 보내느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봤을 때 비건 대표가 오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하노이 회담 때 했던 거를 볼턴이 책에서 다 까발려 버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별로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오는 부분은 저는 별로 호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북한하고 대화를 못하고 바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면, 비건 대표가 오는 게 보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일본으로 가는 걸로 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모션으로 오는 것 같아요. 북한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을 괜히 이제 비건 대표가 온다니까 북미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섞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왔다가 성과 없이 일본으로 그냥 가게 되면 오히려 성과가 없었다 해가지고 실망 매물로 해서 남북 경협주가 밀릴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잡은 이유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면면으로 봤을 때 적어도 북한의 뭔가 화해의 어떤 예를 들어서 특사로 간다든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니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농업 관련한 지원이나 그다음 그 코로나 관련한 방역 지원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싶어서 경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 가지고 있던 R스포트하고 그다음 뭐 가지고 있었죠? R스포트 여기 보면 되겠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한국알코올 정리했고요. R스포트 정리했고요. 그 다음 YBM넷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경록만 남겨놨고 조비는 금요일날 시간에 거래해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추가로 매수한 것이 이츠 환불요. 치과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집중을 별로 못했어요. 이츠 환불을 잡은 이유는 중국 증시가 워낙 급등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 그럼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화장품 수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화장품 혹은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그 드라마라든가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니면 게임, 중국에는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됐을 때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봤을 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은 YG 플러스가 제가 대장으로 보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덜 내려온 것 같아요. 적어도 5일선을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치 환불이 지금 계속 탄력을 받으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당히 바닥권이고 쫙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좋으니까 이쪽 부분에 비중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아쉬운 것은 시간에 마지막 종가 때 제가 19,300원에 주문을 넣었는데 그걸 여기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쉽습니다. 못 잡아갖고 시간의 거래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추가로 더 잡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매매가 끝나고요. 961만원이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해서 17만원 플러스인데요. 어제 조비 팔아서 수익 난 것 외에는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손실을 발생해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농이 지금 마이너스 11만원 돼 버렸습니다.
쭉 흘러내려서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차 한 번 더 사고 싶은데 이게 매수 잔량이 많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내일 잡아야 되겠고, 경농은 오히려 매도 잔량이 많은 이런 상황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조비를 잡고 싶은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고, 하여튼 이 경농 때문에 그 조비로 벌었다가 경농으로 까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뭘 건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이 찬불 이게 참 아쉽네요. 일단 이건 안 되면 내일 그 장 시작할 때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플러스 17만 원이고요. 6월달 들어와서 제가 마이너스 50만 원 났던 거를 이제 거의 만회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다시 차곡차곡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 목표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매매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경농에 조금 물려있는 부분이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실망 매물로 조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절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경농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차 한부를 잡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잡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 중국 소비 관련이 훨씬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매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영상 없습니다. 치과를 다녀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